파트론? 파트론은 봐도 뭐, 아, 얘는 지금 딱 봐도 240일에서 계속 맞고 밀리죠. 이 위로 올라가면 낙폭의 절반, 근데 얘는 이미 낙폭의 절반을 최근에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파트론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히 뭐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중장기로 끌고 가셔도 뭐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뭐 역사상 최고점에 물려있다 이런 것만 아니면, 이런 건 사실 물려도 걱정이 안 돼요. 투자함에 있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생기면 더 넣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도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놓고 엄청 불안한 종목들, 막 역사상 최고점 찍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놓고 물린 다음에 계속 사다 보면은 비중만 산더미처럼 되고 손실률은 막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니까, 그런 투자만 안 하셔도 주식으로 뭐 크게 손실 안 보실 거예요. JN케이터 같은 경우도 괜찮죠. 네. 수소차 JN케이터부터 좀 봐드릴게요. JN케이터 오늘 꽉 찬 양봉 보여줬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오늘 소통방에서 질문이 나와서 좀 봐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안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계속 보셔도 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120분봉에서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8,630원 정도 될까요? 그 자리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홀딩 하셔도 돼요. 어차피 볼린저 밴드도 따라서 올라갈 거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판다고요, 주식은.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하면 그때 좀 익절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따라 들어간다? 지금 따라 들어갔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이거는 볼린밴드 상단 뚫을 때 들어가는 게 맞았죠. 아니면 60일선 딛고 갈 때 가든가. 수익권이시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만일 수익권인 분들이 계시면 이거는 볼린저 밴드 상단만 잘 잡고 투자하세요. 제가 잡아놓은 볼린저 밴드 선은, 보통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20에 2로 돼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현 시장에서는 120에 2라고 잡아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하면 길어지니까 넘길게요. 자, 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차트만 놓고 보면 갭 떨어졌는데 갭 자리에 저항선은 꼭 목표가, 갭 자리 급격한 낙폭의 절반 수준, 게다가 120일 지지선이 얘를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고 있고, 이렇게만 보면 얘는 이건 갭 투자해야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주봉갭이네. 주봉갭이면 악재갭이어도 웬만하면 메꾸는데. 근데 가장 큰 단점은 거래량이 없다는 거. 얘 8월 18일 날 회사 개인 악재가 있나요? 지수갭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시장 빠지면서 생긴 갭이잖아요. 시장 빠지면서 생긴 갭이니까 얘는 무조건 메꾸죠.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지수 빠지면서 떨어진 종목. 근데 거래량이 없죠. 그게 가장 큰 단점. 거래량이 없던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무너지면 또 확 빠지거든요. 근데 난 뭐 기다려도 상관없어요. 뭐 저는 이 회사 뭐
재물을 보아하니 뭐 돈도 잘 벌고 뭐 순이익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꾸역꾸역 돈도 버는 회사인데 거기에 주봉갭이 발생을 했다. 근데 다만 지금 거래량이 없다. 여기까지 가면은 현가 대비 10% 기대 수익률. 그럼 내가 이 종목에 1년을 투자를 해서 빠지든 말든 계속 사서 모아가지고 평단가 낮추고 해서 이거 먹어서 한 15% 20%의 기대 수익률이 된다. 근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라는 거는 생각하고 난 상관없다 하고 들어가시는 거면 인정. 그쵸,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체스님이 주봉갭 있다고 했는데 이거 메꾸겠지 하고 들어갔다. 근데 거래량이 없어서 지루한데 야금야금 빠진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빠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면 안 사시는 게 맞고요. 나이스 DMB입니다. 회사 이름은. 멀리 있죠. 멀다고 해도 기껏해 아직 1년도 안 됐잖아요. 이것도 무조건 2갭짜리 갈 거예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2갭짜리 가요. 이제 1월 달에 만약에 내가 2갭짜리 보고 들어갔으면 한 1,700원 정도 평단가가 되려나요? 그럼 1,700원에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 6개월 기다린 건데 뭐 재무 한번 볼까요? 저 갭이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넘기도록 하고, 뭐 흑자회사네요. 흑자회사에 위에 갭이 있다? 그러면 그냥 뭐 까짓 거 그냥 물리면 2년 홀딩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먹을 수는 있을 거고 은행 이자보단 더 나올 테니까. 근데 이왕이면 그 갭 있다고 종목 막 들어가기보다는 좀 재료가 있고 괜찮은 종목군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쇼박스. 제가 항상 뒷거래량을 좀 중점적으로 보라 그랬죠. 사실 이제 종목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영화 제작 업체들 힘들겠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누가 영화관 가는 것도 아니고 가지도 못하고 지금 영화 개봉해봐야 의미도 없고 영화 촬영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영화 제작해주는 업체들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 코로나 시장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얘한테 믿을 만한 구석은 뒤에 거래량 받쳐주네. 여기도 거래량 있고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갭자리를 만들었구나. 자, 거래량 없이 갭자리 만들었죠? 이거 주봉갭이에요. 이 회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개파락하면서 회사 가치가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지수가 빠지면서 사라진 거예요. 이 회사가 가치가 변동된 건 없어요. 단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장 때문에 회사 매출이 줄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하루 만에 회사 가치가 12%만큼 사라질 만큼 이 회사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자리는 메꾸는 거고 주봉 갭자리니까 또 더더욱 메꿀 거예요. 근데 다만 언제 메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시장이 완전 좋아서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탈 것 없이 그냥 다 올라가서 메꾼다. 이게 1번. 아니면 이 종목만의 개별 이슈가 터진다. 2번. 3번은 이제 코로나. 애초에 이런 회사가 매출이 줄게 되니 이런 근본적인 악재가 해소된다. 코로나가 좀 사라진다. 3번. 그럼 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윗갭을 메꾸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에서 아래 갭이 있고 아까 지수 갭부터 체크했잖아요. 지수에서 아래도 갭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불장으로 막 3천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 물론 트럼프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대선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닥 높지는 않겠구나. 그럼 개별 이슈 가지고 메꿔야 되는데 개별 이슈가 언제 터질지는 알 수도 없죠.
코로나 언제 끝났지? 알 수 없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과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언제 터질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천천히 나눠서 그냥 살란다라는 생각으로 뭐 하루에 한 주? 하루에 10주? 뭐 이런 식으로 메꿀 때까지 사서 모으는 것도 투자 방식 중에 하나겠죠. 그럼 결국 메꾸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것도 아니고 목이 갈라지려고 해요. KC 코트렐은 저 이때 말했어요. 솔직히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말했어요. 121선 있을 때 메꾼다고요. 결국 메꿀 거예요. 다만 위로 지금 저항선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메꿀지 밀렸다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조건 메꿔요. 얘도 그냥.